안녕. 나는 독후감 쓰는 찍찍이 야옹이야. 내 독후감을 너희들에게 이야기해 줄게. 오늘 책은 마크 헤더님의 한밤중에 계획에 일어난 의문의 사건이야. 이 책의 빨간 표지와 제목을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책을 집어들게 되었고 재미있게 순식간에 읽은 책이지. 우리 같이 한밤중에 계획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아볼까? 난 크리스토퍼야. 난 세계의 모든 나라와 수도들을 알고 있고 7,507가지의 모든 소수를 기억하고 있어. 그리고 살해 사건을 다룬 추리소설을 쓰고 있지. 시오반 선생님이 읽고 싶은 내용을 책으로 써보라고 했을 때 아래의 사건을 책으로 쓰기로 결심했지. 밤 12시 7분, 개 한 마리가 시어즈 부인의 집 앞 잔디에 누워 있었다. 그 개는 시어즈 부인의 개로 이름은 웰링턴이었는데 무엇을 쫓다가 그대로 쇠사랑에 찔려 죽은 것 같았다. 나는 뛰어가 시어즈 부인의 대문을 열고 개를 만져보았다. 따뜻했다. 쇠사랑을 뽑고 죽은 개를 안으며 누가 이 개를 죽였는지 궁금해하고 있는데 그때 비명소리가 나며 시어즈 부인이 내 쪽으로 달려왔지. 도대체 어떤 놈이 내 개를 이 모양으로 만든 거야? 그러며 울부짖었지만 피로 얼룩진 개를 앉지는 않았어. 울부짖는 소리에 난 손으로 귀를 막고 눈은 감은 채 몸을 앞으로 숙여 잔디 위에 이마가 닿도록 몸을 구부렸지. 경찰이 도착했고 여러 가지를 조사하다 나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어. 너 몇 살이냐? 태어난 지 15년 3개월하고 2일 됐어요. 여기서 뭘 하고 있었지? 개를 안고 있었어요. 왜 개를 안고 있었어? 저는 개를 좋아해요. 내가 개를 죽였니? 저는 개를 죽이지 않았어요. 이건 너희 집 쇠스랑이니? 아니요. 경찰이 너무도 빠르게 나에게 질문을 던져 머리가 혼란스럽기 시작했고 다시 땅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이마를 땅에 대고 끙끙거렸지. 그러자 경찰이 나를 일으켜 세우려고 했고 그가 내 몸에 손대는 것이 싫어 그를 때리고 말았어. 그러자 경찰은 너를 경찰을 때린 죄목으로 체포하겠다. 좋게 말할 때 차에 들어가 타. 그리고 나를 경찰서로 데려갔지. 경찰서에 도착하자 모든 소지품을 빼앗기고 구치소에 갇혔어. 그들은 가족 사항에 대해 물어봤고 나는 엄마는 죽었고 삼촌은 썬더랜드에 살고 있으며 노인성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다고 했지. 그러자 아버지의 연락처를 물었어. 새벽 1시 12분에 아빠가 도착했지. 아빠는 경찰들에게 아들을 만나고 싶소. 왜 내 아들이 이 지옥 같은 곳에 갇혀 있는 거요? 하고 소리를 질렀고 누군가가 구치소 문을 열어 아빠를 만날 수 있었어. 아빠는 오른손을 부채처럼 펴고 나는 왼손을 부채처럼 펴서 맞부딪혔어. 누군가가 앉는 것이 싫은 나에게 아빠와 난 이런 식으로 애정을 표현해 왔던 거야. 조사관 방으로 안내되었지. 그는 너가 경찰을 때렸다고 아빠에게 말씀드리니 아빠는 너가 경찰을 때리려고 한 건 아니라고 말씀하시더구나. 맞니? 아니요. 경찰을 때리려고 했어요. 그는 얼굴을 찌푸리며 하지만 해칠 의도는 없었지. 나는 생각을 다시 한 다음 전 경찰을 때리려고 한 건 아니에요. 단지 내 몸을 만지지 못하게 하려던 거예요. 크리스토퍼, 너가 걔를 죽였니? 저는 걔를 죽이지 않았어요. 그럼 누가 걔를 죽였는지 아니? 아니요. 진실을 말하고 있지? 네, 저는 항상 진실을 말해요. 좋다. 내게 주의를 주마. 그리고 그는 우리가 가도 좋다고 했어.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빠에게 경찰서에 와야 했던 것에 미안하다고 했는데 아빠는 괜찮다고 했고 아빠에게 내가 걔를 죽이지 않았다고 했지. 아빠는 안다며 앞으로 말썽거리에 말려들지 말라고 했어. 하지만 내가 저는 누가 웰링턴을 죽였는지 알고 싶고 알아낼 거예요 라고 하자 아빠는 크리스토퍼, 아빠가 남의 일에 코 박지 말라고 했지? 죽은 건 걔야. 단지 걔라고. 내버려둬. 경찰이 과연 걔를 죽인 사람을 찾아서 벌을 줄까요? 그러자 아빠가 주먹으로 운전을 쾅 치며 아빠가 분명히 말했지? 내버려 두라고. 아빠는 화난 것처럼 보였고 난 아빠의 화를 돋구지 않기 위해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왔어. 엄마. 엄마는 2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엄마가 없었고 아빠가 퇴근하고 와 이리저리 전화를 돌려보고 잠시 나갔다 들어온 후에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있다고 했지. 난 병문안을 가보고 싶었지만 아빠는 엄마가 휴식이 필요하다고 해 만나보지 못했는데 엄마가 병원에서 2주 후에 갑작스런 심장 발작으로 돌아가셨어.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옆집 시어즈 부인이 우리 집을 방문해 저녁 식사를 만들어주며 위로의 말을 건넸지. 기운내요 애들. 시간이 지나면 우리 둘 다 나아질 거예요. 토요일이었지. 축구 경기가 있어 아빠는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싶어 했고 나는 할 일이 없어 혼자 탐정 놀이를 하기로 결심했어. 아빠 몰래 우리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방문해 웰링턴의 죽음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지. 원래 낯선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 이웃들과 접촉하고 싶지 않았지만 용기를 내 한 집씩 방문하며 그날 상황에 대해 질문해 보았어. 별 소득이 없다. 44번지에 사는 아줌마에게 혹 웰링턴이 죽던 밤 밖에서 싸우거나 큰 소리를 들은 일이 있냐고 물어봤고 아줌마는 모른다고 했지. 그래서 나는 질문을 바꾸어 혹 시어즈 부인을 슬프게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지 질문하자 아줌마는 그건 아빠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아빠에게 탐정 노릇을 하는 일은 비밀이라고 말했어. 아줌마는 아빠 말을 따르는 것이 좋다고 말했지. 하지만 난 그 집을 떠나 시어즈 부인의 또 다른 옆집 할머니 댁에 방문했어. 그 할머니는 닥스훈트 종의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는데 개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보아 좋은 사람인 것 같았지. 웰링턴이 죽은 일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세요? 어제 그 이야기를 들었지. 끔찍한 일이야. 누가 죽였는지 아세요? 나는 모른단다. 너 크리스토퍼지? 너랑 인사하니 반갑구나. 나에게 너만한 손자가 있거든. 너는 강아지 안 키우지? 저는 쥐를 키워요. 이름 토비예요. 토비는 깨끗한 쥐예요. 제 방에 살아요. 들어와서 간식 먹고 갔지 않으련? 저는 남의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 그럼 여기로 내가 가져오마. 너 레몬 주스 좋아하니? 전 오렌지 주스만 좋아해요. 다행히 있구나. 케이크는? 분홍과 노란색 사각형으로 된 케이크 있단다. 전 노란색을 싫어하니 분홍색 부분을 주세요. 알겠다. 잠깐만 기다리렴. 하지만 좀처럼 할머니가 나오지 않자 혹 할머니가 경찰에 연락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그 집을 떠났지. 집에 돌아오는 중에 추리를 해보았어. 1. 당신이라면 왜 걔를 죽였을까? A. 걔가 싫어서. B. 당신이 미쳤기 때문에. 아니면 C. 시어즈 부인을 열받게 하려고. A와 B는 별 관계가 없고 대부분의 살인사건에서 살인자는 희생자를 잘 아는 사람일 경우가 많다는 걸 생각해 보니 범인은 웰링턴을 잘 아는 사람이고 C. 시어즈 부인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으로 국한되었고 그 결과 시어즈 부인을 떠난 시어즈 씨가 첫 번째 용의자가 되었지. 탐정 놀이를 마치고 집에 왔을 때 아빠는 나에게 어디 갔다 왔니 하고 물었고 밖에 나갔다 왔다고 했어. 그러면 아빠는 시어즈 부인이 전화했더구나. 크리스토퍼,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 남의 일에 코박지 말라고. 저는 어쩌면 시어즈 씨가 웰링턴을 죽인 게 아닐까 생각해요. 아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나는 말을 계속 이어나갔지. 시어즈 씨가 첫 번째 용의자예요. 누군가 시어즈 부인을 슬프게 하려고 걔를 죽인 것 같거든요. 그때 아빠가 식탁을 주먹으로 치며 그 이름 내 집에서 절대로 말하지 마. 왜요? 그놈은 악마야. 그 말은 그 아저씨가 웰링턴을 죽였다는 말인가요? 미치겠군. 아빠가 다른 사람 일에 상관하지 말라고 한 건 알아요. 하지만 시어즈 부인은 우리의 친구잖아요. 좋아. 시어즈 부인은 더 이상 친구가 아니다. 왜요? 크리스토퍼,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겠다. 약속해라. 그 우스운 탐정놀이는 그만해. 빨리 약속해. 약속해요. 나는 시어반 선생님에게 아빠가 더 이상 탐정 노릇을 하지 말라고 하셨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건 더 이상 책을 쓸 수 없다는 뜻이었지. 그리고 그동안 쓴 것을
선생님에게 보여주었어. 그러자 선생님은 지금 이대로도 책이 썩 좋다고 했어. 비록 짧지만 아주 잘 썼고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고. 하지만 난 아직 웰링턴을 누가 죽였는지 밝혀내지 못했고 그래서 좋은 책이 아니라고 했어. 선생님은 그것이 인생이라고 모든 일이 결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망 사건의 범인이 잡히지는 않는다고 했지. 생각해 보면 엄마 아빠는 종종 싸우셨지. 그들이 싸운 이유는 아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나 같은 행동 장애를 가진 아이를 돌보는 데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이기도 했을 거야. 나의 행동 장애에는 오랫동안 사람과 말하지 않는다. 오랫동안 또 먹고 마시지 않는다. 누가 만지는 것이 싫다. 화가 나거나 혼란스러울 때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부순다. 노란색이나 갈색 물건을 좋아하지 않을 뿐더러 만지는 것도 싫어한다. 다른 사람들이 무례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다른 사람을 때린다. 가구를 옮기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한다. 이외에도 많지만 이 정도로 말할게. 가끔 이런 일들 때문에 종종 아빠는 너를 떠나 새 삶을 살아야겠구나라든지 엄마는 세상에 크리스토퍼, 너 때문에 나는 제명이 못 살 거야 라는 말을 하곤 했지. 5일 후 나는 5대의 빨간 차가 일렬로 지나가는 걸 보고 뭔가 특별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았기 때문에 책 쓰는 일을 포기할 수 없었어. 그리고 음료수와 밀키바를 사러 가게에 갔다 할머니를 다시 만났지. 할머니는 그날 왜 그냥 갔냐고 했고 나는 할머니가 혹 아빠나 경찰에게 이를까 봐 그랬다고 이야기했지. 할머니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할머니의 강아지를 나에게 소개시켜 주었어. 그리고 난 이 약속을 저버리고 할머니에게 질문을 했지. 시어즈 씨를 아시나요? 우린 그냥 인사만 하는 사이였단다. 아빠는 시어즈 씨가 악당이라고 말했어요. 아빠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시어즈 씨가 나쁜 사람인가요? 크리스토퍼, 왜 나에게 시어즈 씨에 대해 묻지? 웰링턴에 대해 알고 싶은 거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크리스토퍼, 말해주지 않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구나. 왜요? 왜냐하면 아빠 말씀이 옳은 것 같고 너는 그런 질문을 하고 다니면 안 되니까. 왜요? 왜냐하면 아빠가 화를 내실 테니까. 왜 아빠가 화를 내시는데요? 왜냐하면 너희 아빠가 시어즈 씨를 좋아하지 않으시니까. 시어즈 씨가 엄마를 죽였나요? 엄마를 죽였냐고? 아니, 아니지. 하지만 시어즈 씨가 엄마에게 스트레스를 주어서 엄마가 심장 발작으로 돌아가신 것 아니에요? 크리스토퍼, 난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구나. 엄마가 병원에 가셨었니? 네. 처음에 심한 것이 아니었는데 심장 발작으로 돌아가셨어요. 맙소사. 그랬구나. 난 전혀 몰랐어. 정말 미안하구나. 근데 할머니는 좀 전에 왜 아빠가 시어즈 씨를 싫어할 거라고 하신 거죠? 할머니는 한참을 말을 못 잇다. 크리스토퍼, 이런 이야기를 너에게 해야 하는지 잠깐 공원을 걸을 수 있을까? 난 신경이 날카로워졌지만 동시에 그녀가 무슨 말을 할지 흥미로워 같이 걸었지. 그리고 할머니는 자기가 해준 이야기를 절대 아빠에게 하지 말라고 했고 나는 약속했어. 내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시어즈 씨와 엄마는 아주 좋은 친구였단다. 저도 알고 있어요. 아니야, 크리스토퍼. 내가 말하는 거는 그들이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는 거야. 그럼 그들이 성관계를 가졌다는 건가요? 그렇단다. 그것 때문에 시어즈 씨가 시어즈 부인을 떠난 건가요? 그럴 거야, 아마도. 크리스토퍼, 미안하구나, 정말. 전 이제 가야겠어요. 괜찮니? 할머니가 낯선 사람이라 무서워요. 난 낯선 사람이 아니야. 친구야. 너가 아무 때나 원할 때 나를 찾아와도 좋다. 그리고 절대로 이 일을 아빠에게 말하지 마라. 수학 선생님은 내가 수학을 좋아하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지만 내가 수학을 좋아하는 이유는 수학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그 문제들이 어렵고 흥미롭기 때문이며 무엇보다 그 끝에 언제나 정답이 있기 때문이지. 여기까지가 일부의 이야기야. 행동 장애가 있는 크리스토퍼가 한밤중에 이웃집 개가 죽은 것을 목격하고 그 개를 죽인 범인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을 쓴 이 책은 독특한 문체와 크리스토퍼의 관점에서 본 세계의 독특함이 무척 흥미로운 책인데 독후감에선 잘 나타낼 수 없어 안타까워. 이 여름 더위에 시달리며 잠이 오지 않는 밤 한 줄기 시원한 바람 같은 이 소설을 너에게 권하고 싶어. 크리스토퍼는 정말 범인을 찾을 수 있을까? 우리 다음 이야기를 기대하며 곧 만나. 빠빠이.